7월 국회가 필리버스터 이제 5일간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까지 필리버스터 진행되면서 1차 이제 전선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는 이제 가장 큰 변수가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과 관련한, 그리고 이제 박문진 임기가 8월 12일까지가 이제 마감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여러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또 2차 대립 전선이 이렇게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자분들 휴가도 못 가시고 고생하시는데, 오늘로 상황이 종결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상황이 더 8월 초중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정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언제 하느냐, 박문진 이사진을 언제 교체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향후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상수가 될 것 같고요. 변수로는 그에 따라서 또 법안을 상정하고 또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를 또 진행하게 될 것이고, 또 이번에도 보셨지만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면서 우원식 의장님 또 이하경 부의장님 아주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런 것 또한 이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3, 4일 정도에는 또 우리 민주당 또 주말에는 또 전당대회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8월 1일 본회의를 확실히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의원총회에서도 지도부를 좀 믿고 기다려달라 이렇게 좀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수석 이렇게 좀 보고 좀 해주셨고요. 최민희 과방위원장님이 향후 이제 진행되는 과방위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으로는 이제 박홍근 의원님께서 이 이제 이진숙 건 외 그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까지 포함해서 실체로 관철하기 위한 좀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책을 마련할 때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허영 의원님께서 이제 대법관 인사청문 간사로서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자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종면 의원님께서 과방위원으로서 인사청문 진행한 소회,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박문진 이사진 교체 이런 것과 둘러싸고 이제 전문 분야시기 때문에 의원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일정들에 대한 말씀 이렇게 좀 해주셨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8월 1일 본회의가 미정이라는 건 법사위 교체나 노원법 통과 같은 것도 다 미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법사위는 제가 아직 정확히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법사위 상임위에서 그 노란봉투법하고 민생회복지원금 처리하는 건 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원래 내일 예정되어 있지 않았나요? 제가 아침에 상황이 막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못했는데, 법사위 상황이 뭐 변수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혹시 오늘 의총에서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특정한 발의하는 내용이 그 얘기가 안건으로 논의된 건 아니고, 박홍근 의원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밀하고 현명한 대책이 좀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당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안에 대한 검토 이런 것을 좀 마쳤고, 시기와 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겠다 그렇게까지만 얘기가 들었고, 내용에 대한 얘기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일정하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네. 임명한 다음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면 탄핵하겠다고 이제 과방위원장이 그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당 지도부도 같은 입장으로 보여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의결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동안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이 2인 체제의 어떤 불법성, 위법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탄핵에 돌입하는 것으로, 그것은 오래 전부터 당에서 이제 합의되어 온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광산 얘기는 혹시 좀 안 나왔죠?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별도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방송의 자법이 예. 법권 행사돼서 돌아오는 전략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그걸 논의할 단계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로서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거부권이 뭐 한국 얘기지만 거부권이 행사돼서 다시 돌아왔다. 그럼 민주당이 그러면 다시 방송 방법을 재발의하시는 뭐 지금 그것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지만 아마도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우리 언론인들이 이제 YTN도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 민영화되고 이렇게 됐지만 MBC를 둘러싼 예전에 참 많은 언론인들이 고생하고 탄압받고 하셨는데 그런 과정들이 다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지 않았던 형태로 더 강력하게 정권의 탄압이 노골화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언론계 언론인분들 투쟁도 또 잇따를 것이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나름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막을 마땅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방송 장악을 둘러싼 정권과 야당의 투쟁 또 언론인들의 탄압 이런 국면들이 다시 만들어지게 돼서 저희로도 많이 안타깝고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국민의힘에서 최민희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의원직 제명을 일일이 제소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혹시 당 차원에서 되는 건 어떻게 하세요? 글쎄요,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뭐 그것과 관련된 논의 뭐 얘기가 나온 거는 없는데 크게 뭐 파장이 있을 만한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그런 뭘 한다 그랬다고요? 윤리에 제소한다고? 저희 당내에서도 주호영 부의장 윤리에 제소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어떤 국회 운영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지도부에서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면 좋겠습니다.